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첫째 일요일 12월 첫째 일요일 특강 일주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주론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가 식신상간편 첫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재성에 대한 부분, 편제와 정제에 대한 부분을 끝나고 지금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관성을 주려고 하는 공부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까지 일주론 공부를 주로 그 위에 있는 갑에서부터 시작해서 갑, 을, 병정, 이병신, 임계 12글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갑에서부터 지지를 6글자씩 대입을 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일주론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강의를 또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체계를 바꾸어서 본래가 일주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일주에 대한 대입을 합니다. 십성을 대입하기도 하고 물상을 대입하기도 하고 또는 신사를 대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입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학자들마다 그 여러 가지 그 일주론을 구성을 해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로 그 십성을 가지고 대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일부 신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대입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우리 다 가져 있지요. 교재가 30페이지 30페이지 그래. 맨 3페이지 해보십시오. 3페이지 해보면은 자 십성별 일주론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놨지요. 예. 여기 참 중요한 표입니다. 요게 중요한 표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책에 일주론 책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식상을 12개를 만드는데 식신이 8개예요. 보면은 병진, 병술주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게 8개고 상간은 또 4개. 그 다음에 편제가 8글자, 정제가 4글자. 항상 그러니까 자 같은 편을 묶는 것끼리 음대 음, 양대 양은 항상 글자 8글자가 나오고 음과 양이 조합이 되면 글자가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간 8글자와 정간 4글자, 12글자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표지를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속도를 해주시고요. 4페이지 넘어갑니다. 4페이지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편간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일간을 그거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오행도가 있으면은 여기 나라고 합시다. 일간 일간 나라고 하면은 여기가 위치하는 것이 관성이에요. 관성. 이 관성은 항상 나를 극하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나를 극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함부로 나부되는 거, 막 돌아다니는 것을 못하게 딱 묶어둔다.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자, 따라 관성은 브레이크. 관성은 브레이크. 관성은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가 너무 세면 안 되지요. 너무 세면 못 나가지요. 그러나 마음대로 이렇게 여기에는 보면 식신상간은 마음대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도망가라는 거를 요놈이 딱 좀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일주가 임도 있고 개도 있습니다. 임이나 개일주가 수다하다. 수로 다 하면 다 떠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이 토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흙을 제방을 쌓아야 물은 잘 흘러가야 되죠. 이렇게 물은 수로로 잘 흘러가야 됩니다. 잘 흘러가야 되는데 물을 흘러가야 되는데 수가 많은 사람이 토가 없으면 물이 흐를까 안 흐를까? 범람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관성은 딱 이렇게 막아주는 사회적 보호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회적 보호막을 한다. 자, 이 관은 사회적 보호막이다.
그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을 내 스스로가 규율을 합니다. 자, 규율도 하고 규율. 그 다음에 또 내 스스로 규율하는 건 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그 법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법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규율을 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정법이죠. 정법입니다. 정법. 정법이니까 이걸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법은 정관이다. 한번 합니다. 정법은 정관이다. 정법은 정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편법이 있어요. 편관. 편법인 편관은 생각해요. 이 편법이야.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규칙이나 규율을 갖다 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든지 아니면은 힘 아닌 다른 그 수단, 꾀를 내 가지고 하는 수단, 그렇게 해서 힘으로 또는 여러 가지의 모사 이런 관계를 해서 일을 추진해 꾸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관, 하나는 편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관은 우리가 보통 칠살이라고 해요. 칠살. 칠살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곱 번째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의 순서로 해서 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자, 한번 짚어볼까요? 갑을병정 무기 경대죠. 일곱 번째. 자기를 치셔서 일곱 번째. 이런 일곱 번째가 나를 그거 하지요. 그래서 극당한다 하는 입장에서 편관칠살이라고 합니다. 자, 편관칠살은 이렇게 갑경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경겁은 무조건 뭐 편관이 나쁘다는 뜻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이제 살성이 센 걸로 말합니다. 그래서 칠살은 나를 그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음과 양이 아닙니다. 음양이 아니고 같은 양양. 요거는 양양이 되겠죠. 그럼 뭐 음음도 있나? 음음도 이렇게 음대 음도 생길 수 있겠죠. 음대 음도 생길 수 있다. 뜬기는 개수가 있으면은 이게 미락한 것이 오게 되면 이거는 음대 음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맨 첫째 번 요거 편관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관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이 8글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편 8글자 보면 갑신, 어류, 무인기묘, 임진, 임술, 개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절, 생, 병 이렇게 적어놨지요. 편관 밑에다가. 그래서 뭔가 하면 요거는 12운성으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2운성으로 절지, 갑신, 어류는 절지에 있고 무인은 생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묘는 병지에 있고 임진은 묘지에 있고 그러니까 임술과 개축은 각각 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는 또 묘지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빨리 볼 때 이제는 글자만 60글자 딱 보면 바로 묘나 절이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그만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묘다 절이다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편관 8글자에 갑신 하면 벌써 이게 절의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신일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갑신일에 일주 갑신일에 딱 상담을 왔다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굉장하게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로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상담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딱 보고 오자마자 참 매우 힘드시거든요. 한마디 하면 막 눈물이 쭉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마다 그날 오는 그 글자마다 그 사람이 방문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고 현재 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론을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조의 명인이 되거나 또는 사조에서 그걸 하려면 일주론을 갖다가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갑신 을류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관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성정.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어떠한 성정이 있느냐 하면 자 보십니다. 먼저 편관은 한마디로 나를 갖다가 그걸 하니까 요 놈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적장이죠. 그래서 평가는 뭐라고 합니까? 적장이다 표현하세요. 네, 적장. 그렇게 표현하면 적장. 나를 규율하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적장과 같은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고 냉정하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이 관이 또 너무 많으면 그 다음부터 열등의식이 생기면 자책감하고 열등감도 생기고 자학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평관이 적당하게 시간에 이 시상의 한 개 정도, 읽기 정도로 딱 나와 있어. 관살이 하나 딱 뜨면 참 좋죠. 시상 읽기. 그렇게 뜨면은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큰 책임감이 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게 평관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살이 너무 강하면은 사람이 격이 낮다 그래요. 관살이 많다 말은 관살이 평관 7살이 3개 이상 되면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많다 할 때. 그럼 많으면은 그것은 격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1개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쓸만합니다. 그게. 그럴 때는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강하고 이렇게 규율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자, 사물적으로 보면은 의외로 갈때 돌발사고, 돌발사고, 압박, 전쟁, 재난, 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관에 속합니다. 요걸 왜 알아놔야 되냐면 사물에 대한 요걸 여기서 알아놔야 다음에 오주학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사주에서 좀 벗어나면 오주라는 게 있어요. 사주는 일생을 이렇게 언제 어느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나간다 하면 사주는 오주는 단기간에 미래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요 사물력을 알아야 됩니다. 사물력을 모르면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병에 대한 문제를 오늘 질병에 대한 문제를 논하러 왔다 하면은 딱 평관에 뜨면은 큰 병이 있는 겁니다. 아주 중한 병이 있다, 급한 병이 있다, 이런 바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 전쟁, 병, 자책, 우울병, 평관이 탁 있고 지난번에 이런 날 있잖아. 오늘 추운 날이죠. 오늘 춥지만 태양은 맑지요. 그러면 언젠가 햇빛이 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아무런 시대에 있으면서도 좀 있으면 태양이 밝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은 지금 춥지만 마음은 내심 안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런데 눈발이 흘리고 구름이 끼고 그냥 음산해요. 그거는 몸도 마음도 다 추운 겁니다. 미래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왔을 때 선생님 찾아왔을 때 딱 보고 지난번 어떤 분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왔죠 하니까 네 그러는 거 전부 다. 세 사람이 다 공부를 안 하는데 왜? 그날은 음산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날 한 거예요. 막 구름 끼고 막 이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밝은 게 있다. 그 속에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조짐을 풀거든요. 이 조짐의 학문이 여러분들 생년월일시라는 것도 하나 조짐이죠. 태어난 조짐을 가지고 일생을 논하는 것이 사주야. 그렇다면 한 시점에 조짐을 가지고 읽어주면은 그것은 단기간에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옷을 이런 서른집에 이런 색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색깔 입었다 다마다 조짐이 있어요. 있다. 세상에 조짐이 없는 건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조짐만 다 읽어도 천기를 알 수가 있고 조짐만 읽어도 세상의 나라 이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조짐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의 조짐이 뭐냐? 얼굴 관상이야. 오늘 상호를 딱 쳐다보면 그 사람 조짐이 이미 잘 나가고 못 나고 있다. 흔히 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크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주로는 공부하고 일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조짐의 학문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지라는 것이 일주가 이렇게 간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조짐입니다. 이렇게 조짐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상모략, 의심, 흉한, 남편, 적개심, 경찰, 군인감. 그래서 이 병간은 상당히 안 좋은 쪽이 많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병간을 칠살이라 그랬다. 칠살. 쉽게 말하면 아주 적이다. 적이요 귀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육친별로 보면은 잘 아시대로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는 자식, 딸, 조카를 말하고 여자는 남편, 시, 형제, 자부는 아들의 척, 애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 사주에 여러분들 관살이 중중한 것을 우리가 보통 관살 혼잡이라 그랬죠. 네, 관살 혼잡. 관살 혼잡의 어떤 사주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누구 사주를 봤냐면 어떤 여자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한 다음에 말이 당신 결혼했어요? 아직 안 해? 결혼 못했죠? 하니까 네 그랬어요. 관살 혼잡이 왜 결혼을 빨리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예. 남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너무 많이 자기를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남자한테 압박을 받지요. 압박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남자를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또 바꾸고 또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바꾸다 보니까 3번 4번 시집을 간다 이 말이에요. 관살 혼잡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사는 자체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아까 말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아까 지금 우리 배웠던 사물의 의외 압박, 전쟁, 재난, 병 같은 이런 나쁜 그런 어떤 기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